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 조작 사태. 이거 지난해부터 큰 논란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각종 서류 조작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 차를 팔려면요,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인증 서류를 대거 조작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수순을 밟고 있는데 폭스바겐 측의 대응은 참 묘합니다. 잠시 후 환경부 연결해서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경기도 용인 줌마렐라 축구팀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인데요. 아줌마와 신데렐라의 합성어입니다. 줌마렐라. 용인에는 31개 읍면동이 있는데 이 읍면동마다 여성들로 구성된 줌마렐라 축구단이 있다고 합니다. 팀별로 20-30명씩 모두 800명 정도가 가입돼 있고요. 여대생부터 60대 주부까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월 1회 각 팀 간 친선 경기를 펼치고 매년 가을에는 용인시 줌마렐라 축구 페스티벌을 열어서 여성들이 축구로 아주 힘차게 단합하는 장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군요. 멋집니다. 자, 오늘 첫 곡은 트리니 로페즈의 You Are My Sunshine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차 보러 오셨어요? 쉐보레 전시장 방문했다? 아바카바르 코타키나발루 방문했다.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시면 매주 5분 추첨을 통해 코타키나발루 2인 여행권을.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차종별 특별 할인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7, 8월 2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창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 걸어. 16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 데이. 이벤트 막 무대뽀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폭스바겐 각종 조작이 결국 퇴출이라는 그림자를 드리게 될지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환경부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죠. 홍동곤 교통환경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검찰이 환경부에다가 그 시험 성적서 조작한 폭스바겐 관련 결과 넘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폭스바겐이 성적서를 조작을 해서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예. 예,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예. 그 검찰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차종 명단, 대략 어떻게 됩니까? 차종 명단은 저희가 언론에 벌써 공개를 했고요. 예. 차종 수는 32종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아우디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파는 차량이 한 70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거의 한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차종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경유차가 18종, 휘발유차가 14종, 그리고 아우디 차량, 폭스바겐 차량, 그 다음에 아우디 폭스바겐의 고급 차량인 벤틀리 이런 게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국내에서 그렇다면 이 32개의 차종이 어느 정도 팔렸을까? 이게 시기별로 정해봤을 때 몇십만 대, 몇만 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팔린 것으로 추산합니까? 7만 9천 대가 팔렸고요. 예. 아우디 폭스바겐이 국내에서
수입차를 본격적으로 들여온 게 2007년입니다.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팔았는데요. 이 판 총 대수가 30만 6천 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걸린 차종이 7만 9천 대니까 전체 판 차량의 한 25%에 해당되는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행정처분 중에 보니까 인증 취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증 취소 대상 차량들이 7만 8천 대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모두 팔린 차가 인증 취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7만 9천 대가 인증 취소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인증 취소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 지금 해당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은 내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해당 차량을 차량 등록이 말소되나? 뭐 이런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요. 이 인증 취소가 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환경부가 인증해준 차량을 합법적으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당장 그 소유하신 분이 차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중고차를 팔거나 이런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 다만 그 차량이 잘못 인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허위로 받은 그 수입사인 아우디 폭스바겐에 제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취소를 하고 그 차가 현재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판매 중지가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증을 이미 받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만약에 판매를 할 때는 인증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그 차를 중고로 내놓거나 이럴 수는 없겠네요. 중고로 내놓고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예. 그 제작해서 수입해서 불법으로 받은 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7만 9천 대가 판매가 된 거에 대해서 부당 이득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 그 부당 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나 이런 것도 차를 소유하신 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예. 차를 수입해서 판 아우디 폭스바겐의 행정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인증을 그러니까 아우디 폭스바겐의 인증을 내줬던 건데 그 인증이 취소되는 거고 해당 예.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의 개개인의 그 차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환경부가 이 아우디 폭스바겐을 고소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그 인증받을 때 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했다. 이거랑 또 하나가 불법 차량을 리콜을 해야 되는데 아우디 폭스바겐이 그 리콜 서류를 부실하게 냈다. 이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부실하게 낸 거죠? 한국의 어떤 그런 당국의 조치를 좀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저도 아우디 폭스바겐의 대응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정컨대 아우디 폭스바겐은 한국에 차를 수입하는 거고 실제 제작하고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것은 독일에 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본사입니다. 예. 그래서 본사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 본사에서 우선 미국부터 먼저 해결하자 이런 기본 방침이 있어서 한국을 후순위로 놓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예. 그다음에 또한 한국 법인도 본사에서 후순위로 놓더라도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대처 방안이 좀 안일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어떤 행정 처분 자체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환경부 입장에서도 이런 강력한 행정 처분을 또 검찰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지체하지 말고 더 신속하게 했으면은 미국보다도 더 먼저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발견해낸 게 미국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발견해낸 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작년 11월에 조작을 밝혀내서 행정처분을 했고요. 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은 금년 5월에 모두 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발견해냈어요. 예. 그래서 한국 정부가 좀 늦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좀 빨리 했다라고 그냥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군요. 다만 미국보다 왜 먼저 발견해내지 못했냐면 예. 이거는 쉽게 그 소프트웨어 조작을 폭스바겐 본사의 연구진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들이 몰래 조작한 거를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발견하지 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폭스바겐의 대응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폭스바겐이 그 한 18조 원 가량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47만 명 정도가 미국 시민은 1인당 58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그 배상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 덕분이라고 하던데 뭐 우리는 이런 어떤 조항들이 없습니까? 현재 배출가스와 관련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고요. 예. 다만 저희는 부당 이득을 받은 거에 대해서 차종당 10억 원, 7월 28일부터는 100억 원으로 올라갔지만 예. 과징금만 부과하게 돼 있고요. 또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이런 과징금조차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의회에서 금년 1월에 미국과 같이 대당 3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과징금.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렇게 과징금 액수가 적은 거는 아니고요. 예. 미국이 유달리 과징금 액수도 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뭐 반사회적이면은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10배까지 배상해 주는 게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제인데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아우디 폭스바겐이 좀 조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청문회가 곧 있지 않습니까? 그 청문은 한 열흘 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폭스바겐이 여기서 소명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들은 바는 없고요. 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우디 폭스바겐 내부에서 행정소송 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예. 다만 이번 사건은 서류를 조작한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저희는 반드시 이거는 법대로 저희가 승소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배출가스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고 뭐 연비나 안정성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부처 간의 협의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비와 안전성은 국토부가 담당을 하는데 이번 배출가스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원인이 연비 향상을 위해서 조작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예. 배출가스하고 연비를 같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비 측정을 위해서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국토부에서 측정 방법이나 측정 장소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가 협조를 해서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전문가들은 그 독일이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에 뭔가 좀 보복성 제재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여기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뭐 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요? 한국과 유럽은 2011년에 FTA를 맺었기 때문에 예. 무작위적인 보복이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폭스바겐 인증 조작 논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양수철입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우리가 교대 시간에 멀리 있을 때 차고에 들어오는데 저기 오류동이나 이런 데 가자고 그랬을 때 갔다 오면 늦으니까 못 가잖아요. 안 된다고 그래서 승객들이 고발을 한다거나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그 점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지. 그러면 이제 구청으로 넘어가지. 그럼 벌금이 20만 원이에요.
승차 거부라는 거지. 다른 건 몰라도 그 교대 시간에 승차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다른 데는 승차 거부 안 하니까. 네, 승객들이 물건을 놓고 내렸을 때 파출소 같은 데 갖다 주잖아요. 고맙다고 이제 전화 왔을 때. 제일 그땐 참 보람도 있죠. 그런 거는. 근데 전화도 한 통 안 해주는 분들도 많아요. 갖다 이렇게 찾아줘도 그냥 그때는 좀 섭섭하지. 사람들이 조급하고 옆차나 앞차가 실수를 하면은 그걸 용서를 못 하더라고.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건 좀 고쳐야 됩니다. 이게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가지고 앞에 가서 그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막 욕을 하고 간다든가 문화인으로서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어. 중요한 게 그 앞차 그 거리잖아요. 거리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근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죠. 예. 차가 너무 많고 확보하고 가다가 보면은 자꾸 끼어들고 그게 참 어려운 점이지. 그게 IMF 때부터 손님이 좀 줄어들기 시작해 계속 줄어들었죠. 택시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택시 숫자를 좀 줄여야 돼. 많이 줄여야 돼요.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택시가 시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의 발로서 오늘 유쾌하게 승객들 기분 좋게 모시는 것이 소망입니다. 네, 참 그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한국택시협동조합 이제 택시 운전기사로 활동하고 계신 양수철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그런 선진 시민으로서의 매너를 좀 보여주자 이런 말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대 시간에 승객 태우기 어려울 때가 있죠. 자세한 그런 택시 기사님들의 운영 상황을 모르면 이게 승차 거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 또 서운한 그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는 또 승차 거부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 서로가 좀 얼굴 붉힐 일 없도록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수철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요.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가 FM 94.5MHz라서 0945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 놓고 있어요. 자, 1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윌영의 에버그린 준비했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서울 한강에서 아주 대대적인 여름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시죠.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미 씨로 활기찬 하루 되세요.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발랄 오로나미 씨.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미 씨. 오늘도 오로나미 씨. 오로나미 씨.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 서울시 행정 탐방해 봅니다. 한강사업본부 이상국 총무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그 서울시 출입기자 연결해서 이 한강에서
대대적인 축제가 열린다. 이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한강 몽땅 여름 축제네요.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예, 한강몽땅 여름축제는요,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 특히 한강에서 신나는 여름빛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수상 레포츠라든가 수영장 등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다리 및 영화제, 캠핑장, 야간 마라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서울 최대의 강변 시민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서울 최대의 강변 시민축제. 참, 이것만은 꼭 기억해달라 하는 한강 몽땅 축제의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금년 이제 4년차에 들어가는데요. 한강으로 피사가지 않은 슬로건 아래 한 80여 개 프로그램을 서민들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예. 지난해에도 이제 가족 캠핑장, 다리 및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민들이 한 1,000만 명 이상 한강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제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등 이 풍성한 관광객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많이 유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제 글로벌 관광 축제로 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한강 한류 콘서트를 이제 개최해서 외국인들도 한강에 와서 한강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한강 하면 사실 최근에 그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와서 막 한강에서 치맥 파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승마의 식으로, 그룹에서 네. 와서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이런 또 내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마련한다는 건데 이 중에서 뭐 80여 개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추천할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82개 프로그램 모두를 추천해주고 싶지만, 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가지만 뽑으라면, 네. 한강 다리 및 영화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강 다리 및 영화제. 예, 그렇습니다. 한강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캠핑장, 수영장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딴 데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지만 한강 다리 및 영화제는 오직 한강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한강의 대표적인 4대 다리 밑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무료로 영화 감상을 할 수 있는데요. 시원한 강바람이 솔솔 부는 한강 다리 밑에서 한여름밤의 낭만을 느껴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특히 이제 금년에는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협업으로 더욱 풍성해졌고요. 또한 이제 스마트 한강 영상 공모 부분이 신설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강에서 또 수상 레포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강하면 수상 레포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특히 올해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찾아왔습니다. 첫째 이제 한강물에 직접 풍덩에서 입수할 수 있는 짜릿한 블록 점프 체험이 있고요. 한 5,000명 대 5,000명이 대결하는 시원한 물총 게임인 한강 물싸움 축제도 있고요. 네. 또한 150m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를 도심에서 즐기는 슬라이더 시티, 또 종이배 경기 대회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상 레포츠 같은 경우는 안전에 가장 유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밤에 또 한강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예, 많습니다. 사실 이제 여름날 밤 한강에서 즐기는 밤 풍경 또한 놓칠 수 없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이제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과 퍼포먼스를 펼치는 거리 공연 페스티벌과 함께 태양이 서커스에서나 볼 수 있는 파이어 댄싱 팀의 공연 등 한강이 여름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많이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아름다운 한강 야경을 만끽하며 밤새 한강을 일주하는 이색 걷기 레이스인 한강 나이트 워크도 있고요. 또한 음악을 들으며 뛰는 파티형 야간 마라톤인 일렉트로테시라는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여러 준비하고 있으니까 특이하네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한강을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제가 갔을 때 보면은 항상 그 쓰레기가 문제가 돼요. 그 한강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쓰레기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하실 때는 각자 또 쓰레기 봉투 챙겨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군요. 물론이십니다. 예. 네, 이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서 축제 안전하게 유익하게 치러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이상국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배워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를 점점 즐기면서 배우고 있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네, 저 어제 배웠던 표현 입에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요?
被蚊子咬了. 와, 맞죠? 멋져요. 왜냐하면 잘하셨어요. 이게 계속 목이 요즘 물리고 있거든요.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베이 당하다. 네. 원즈 누구한테? 모기한테. 야오 물렸다. 이거잖아요. 베이 원즈 야올러.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그렇죠? 중국어는 이렇게 쉽답니다. 네. 자, 요즘에 또 이 날씨 관련 소식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일기예보 배워보면 어떨까요? 일기예보. 네, 이것도 좀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일기예보는요. 天气预报라고 해요. 天气预报. 네, 그렇죠. 여기서 天气라고 하면요. 네. 하늘 천자에다가 그다음에 기상할 때 기운할 때 기자 써서 천기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天气. 하늘의 기운인가요? 그렇죠. 날씨가? 하늘의 기운. 네. 뭔가 좀 다르네요, 느낌이. 네, 맞죠. 멋있죠. 天气. 요게 날씨. 그다음에 네. 예보라는 글자를 한자 그대로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预报. 预报. 한 번 더. 预报. 预报. 이게 이 발음까지 안 나가나요? 네. 预报. 입술이 위스키 할 때 위자 상태에서 멈춰요. 그리고 报. 빠. 약간 복식 호흡으로 소리를 그렇죠. 내야겠는데요. 네. 빠. 네.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예보는 네. 预报. 预报. 그래서 쉽게 기억하려면 위자는요. 네. 우유 할 때 우자 우유, 발음하듯이 입술을 내민 상태로 위 소리를 내라고 하거든요. 입술은 고정하고 소리는 위를 내고. 네. 빠. 그럼 고정된 소리로 예보. 잘 날 수 있어요. 예보. 预报. 天气预报. 그렇죠. 啊天气预报. 입술을 약간 내밀고 고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고정한 상태에서 내는 거예요. 맞아요. 预报. 네. 天气预报. 맞습니다. 네. TNT는 예전에도 한번 배웠었어요. 날씨. 네, 날씨. 네, 날씨 어때요?라는 표현. 天气怎么样할 때 天气. 怎么样? 네. 날씨 어때요? 네, 오래전에 배웠지만 발음 잘하셨고요. 天气 자, 怎么样? 오늘 배운 일기예보는 다시 한번 天气预报天气预报. 였습니다. 네, 위가 어려워요. 맞아요. 복습 많이 하세요. 주의하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8567번님, 天气预报. 일기예보만으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다가 태풍이 온다고 했다가 했는데 안 오네요. 하면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그렇죠. 어제만 해도 비바람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이 됐는데 좀 빗나간 측면이 있었죠. 어쨌든 미리미리 조심하는 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5278번님, 저희 개인 택시 왕 애청자입니다.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택시에서 저희 방송 켜놔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다음 기회에 중국어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존 레전드입니다. Save Room.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장외 막권 발매소로 불리죠. 화상 경마장 설치를 두고 경기도에서 좀 주민과 마찰이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네, 우선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서 장외 막권 발매소 설치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업체가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에 있는 산업단지에 600억 원을 들여서 막권 발매와 스크린이 설치된 문화센터를 짓겠다고 시에 동의 요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시에서는 조만간 이 요청서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업체 측은 당초 이천시 모가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신둔면에서도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자 포기했었고 예. 그러다 이번에 다시 마장면으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주민들은 막권 장애 발매소가 들어오면 주민 정서는 물론이고 치안이나 교통 또 환경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에서 살다가 조용한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농한 주민들 역시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또 경기도 파주에서도 이런 마찰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또 다른 업체가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통일동산 인근에 호텔과 장애막건 발매소를 짓기 위해서 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예. 업체 측은 이 지역이 중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안보 관광지로 통일전망대와 임진각, 또 땅굴 등이 있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호텔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호텔이 경마 장애 발매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요. 예. 부근 주민들 역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저가 아닌 사행성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마 관련 산업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막건 발매소는 전국에서 약 30여 곳에서 운영 중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수원이나 고양 등 9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들 지역에서도 현재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이런 문제는 참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은 어렵다 안 된다 비슷한 어떤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안양시의 건축 폐기물 처리 업체 이전 관련해서 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네, 안양시에서는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한 업체가 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이 평촌 시내라 좀 외진 곳으로 이전하려는 건데요. 예. 그런데 이전 대상 지역 부근의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수년 전 시가 이전을 허가했다가 주민이 반발하자 이전을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대법원이 이전을 허가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이에 따라 업체는 시에 이전 허가를 재차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민원과 법사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업체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면서 손해배상금으로 7억 원을 받았는데 최근 시가 건축 허가를 계속 내주지 않자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없을까요? 네, 업체 측은 공장 이전 부지가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공장을 이전하면서 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 최신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또 이런 점을 법원에서도 인정해서 이전을 허가하도록 판결을 내린 만큼 시가 조속히 판결을 이행해서 이전 허가를 내주고 주민들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역 정치인과 시를 압박하기 위해서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시가 일방적으로 업체 이전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진입로를 2배 확장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또 이전 부지에 주민 산책로를 조성하려 하는 등 업체 운영을 사실상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소송에서는 시가 질 것이 뻔해서 거액의 예산만 손해배상금으로 빠져나간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라도 구성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업체가 인증서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 갈등 관련 소식들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언젠가는 조금 더 좋은 소식 그리고 흐뭇한 뉴스들 많아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omeday, All for One의 노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노틀담의 꼽추 OST죠.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